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중국 증시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7월 22일에 중국의 과학창업판이라는 보드가 새로 생기면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장인데요. 이 과학창업판이란 개념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언급을 해서 약 8개월 만에 마친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방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일들이에요. 물론 보드를 신설하는 거랑 개방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 정부가 어떤 일을 시행을 할 때는 더디게 진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는 중미 무역 분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8개월 만에 과학 창업한 준비를 마쳤다는 거는 그만큼 시진핑 정부가 이 시장을 정말 중요시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학 창업판이 도대체 뭐고 하반기에 중국 증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과학 창업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궁금해 하셨을 사항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JD.com, 샤오미, 니오 이런 기업들을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중국 본토 A주가 아니라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많고 혁신 기업들은 많다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면 다 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313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위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88개 유니콘 기업을 가진 세계 2위 국가인데요. 이렇게 유니콘 기업들도 많고 창업 열풍이 일어나지만 막상 중국 본토가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중국의 총 19개 유니콘 기업이 IPO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 본토 시장에 IPO를 진행한 곳은 딱 한 군데 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전체 경제성장 구조도 기술혁신 중심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본토가 아니라 다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 구조나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방침과 A주의 구조는 점점 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 상장을 안 한 엔드파이낸셜,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같은 기업들이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중국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해외 IPO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먼저 중국은 IPO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PO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허가라는 게 얼마만큼 지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IPO를 시행하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IPO 발행가를 정할 때 시장 수요에 따라서 발행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핫하고 시장에서 먹힐 것 같으면 발행가를 높은 PR을 적용을 받아서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여러분 모든 발행가 PR이 23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기업의 EPS가 1위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50배를 적용을 하거나 40배를 적용을 하거나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3위안 이상으로는 발행가를 정하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헬스케어, IT, 전자기업들은 초기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돈을 태우는 모델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적자 기업들의 IPO를 중국은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O를 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발행가도 마음대로 못 지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도 크고 게다가 적자 기업들의 IPO는 허용도 안 하고 당연히 미국이나 홍콩에 IPO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번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신흥 기업들의 IPO를 좀 더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과학창업판에서는 IPO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이 됐고요. 발행가 PER 제한도 철폐가 됐습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나 VI 구조도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IPO를 하면 하루만 상한폭 제한이 철폐가 됐는데 이번 과학창업판은
5일 동안 상하한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2일 과학창업판이 열리면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현재까지 과학창업판 IPO를 신청한 기업들은 144개고 1차로 25개 기업들이 발행을 마치고 22일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심천 성분 지수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이유도 과학창업판에 투자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50만 위안을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기존의 주식을 매각을 하거나 거래를 좀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과학창업판에 투자하려는 그런 매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반기 어닝 시즌에 또 도입을 했고 과학창업판 이슈 때문에 물량 부담도 있어서 앞으로 횡보를 하거나 과학창업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과학창업판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스타커넥트 거래 종목에 과학창업판 종목을 편입하는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나고 과학창업판이 안착이 되면 아마 해외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과학창업판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내일 이제 과학창업판이 열린 다음에 알 수가 있겠지만 전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유동성 환경이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증권주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요. 특히나 과학창업판,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주간 수수료 수익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사가 여러분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120개가 있습니다. 이 120개 증권사들이 다 IPO를 주관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한국도 IPO 대여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대부분 대형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 과학창업판 IPO 주관사를 보시면 대부분 중국의 10대 증권사가 좀 싹쓸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메인보드랑 다르게 과학창업판은 IPO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발행 주식수의 2%에서 5%를 최소 2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도 무턱대고 IPO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기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년이라는 보유 기간은 그만큼 내가 리스크를 담당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간 수수료도 기존 메인보드보다는 훨씬 더 높게 측정을 받아서 평균 한 7%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권 섹터도 과학창업판 도입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창업판에도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짜이찌!